시작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를 했어? 저번에 이제 그 시험 치고 첫 수업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첫 수업이라서 이제 출석률이 조금 안 떨어져서 이제 조금만 했어, 조금만.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그거 동영상 올라갈 겁니다. 유전자, DNA, 염색체, 유전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했어. 어렵지 않게 구체적으로. 되게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했지. 그지? 그 다음에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중나선 있는데 어떤 단백질, 히스토 단백질에 묶여서 이렇게 생긴 게 염색사고, 염색사고 똘똘똘똘 감겨서 이제 두꺼운 염색체, 현미경으로도 확인되는 염색체가 된다. 이렇게 그 나눠서 어떤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DNA 이중나선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얘들이 줄줄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이쪽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중나선 구조야. 오케이? 그런 거 설명했고, 그래서 유전자 DNA 염색체 유전체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 상염색체까지를 설명했지. 맞지? 그지? 그래서 상염색체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로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22쌍을 갖고 있어. 왜 쌍이냐 하면 엄빠가 있잖아. 엄빠한테 하나씩 물려받았을 거기 때문에 쌍을 이루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쌍이 있는데 그게 성염색체다. 이렇게 여성분들은 X 2개를 갖고 있고, 그것도 뭐니? 엄빠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X 받고 아빠한테 X 받은 거지. 근데 남자들은 X와 Y를 갖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쌍? 23쌍이 되고, 개수로는 46개. 쌍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46개를 갖고 있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동염색체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동염색체라는 건 동영상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 상은 서로 상자야. 상대방 할 때 상자야. 됐니? 동은 같을 동자야. 서로 같은 염색체. 뭐가 같냐? 뭐가 같냐? 집중. 뭐가 같냐?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야. 크기와 모양이 같은데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았거든. 근데 엄마와 아빠가 같니?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 같은데 뭔가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구조적인 능력은 같은데 여기에 있는 정보는 조금 다르다는 거야. 왜 달라야 돼? 엄마, 아빠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요렇게 이제 서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이걸 한 쌍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몇 쌍 있다고 했어? 23쌍. 다 합해서는. 그지? 됐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좀 관심 있게 좀 봐줘. 공부는 관심이야. 집중력이고. 자,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이 용어는 뭔가? 대립 유전자.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좋니? 안 좋다고 해, 빨리. 싸울 때 있지? 그지? 대립하잖아. 그지? 대립하잖아. 오케이? 나도 그렇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대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안에는, 아까 뭐라고 했지? 그 DNA 이중나선 구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유전 정보가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전체 염색체 하나 전체에서는 어떤 일부분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란 말이야. 유전자인데, 엄마도 아빠도 사람이니까 이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곱슬머리, 직모 이런 식으로. 됐니? 어쨌든 머리카락의 모양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인 부모님 한쪽 엄마와 예를 들어 직모인 아빠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제 곱슬머리 유전자를 주고 직모 유전자를 줬다고 하자. 됐지?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유전자가 대립하고 있는 거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하나의 목적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는데 얘들을 뭐라고 한다? 무조건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얘들은. 됐니? 그러면 다른 위치에 있는 유전자와 얘는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심지어는 곱슬머리 정보 유전자와 곱슬머리 정보 유전자도 이렇게 배치돼 있어도 이걸 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직모
곱슬 지금 뭐 다 그냥 대립 관계다. 대립 유전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 약속을 딱 정확하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지만 나타내는 특성은 서로 다를 수는 있다. 맞지? 곱슬물이 지금 뭐 이렇게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핵상과 핵형. 아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표현. 처음으로 이제 머리 좀 쓰는 문제, 유전에서 머리 좀 쓰는 문제에서 딱 핵형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단계의 문제에서 핵상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핵상은 뭐냐? 상태야, 상태. 어떤 상태냐? 세포에는 핵이 있어요.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이 있어. DNA 같은 거. 그치? DNA 같은 유전 물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전 물질의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름 쉽게 이해하자면. 됐지? 핵상인데,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 표현을 할 거 아니야. 핵상은 뭐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됐니? 한번 볼게요. 글을 읽어보면, 하나의 세포 안에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염색체가 없다라는 말은 유전 정보가 없다라는 게 아니야. 염색체라는 모양은 이 X자 모양 있잖아, 그지? 이거 언제만 만들어진다고 했어? 정답! 그렇지. 좋아.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 모양이 있고, 세포가 분열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있다고? 실처럼 풀어져 있다고, 그냥. 이걸 염색사라고 한다고. 됐니? 염색사라고 한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 그래서, 염색사로 돼 있다고 해도 그냥 염색체가 있다 가정하고,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핵상, 상대적인 수, 뭐, 다양성을 핵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염색체의 조합 상태를 나타낸다. 그 조합 상태라는 게 뭐냐면, 같은 크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한 쌍씩 다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세포에는 한 쌍이 아니고 하나씩 있을 수 있거든. 됐니? 그러니까 결국 정상적인 세포라고 하면 한 쌍을 갖고 있는 세포가 지배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갖고 있는 세포가 조금 있어, 사람은. 이 하나씩 갖고 있는 세포가 뭐냐면 배우자 세포입니다. 배우자 세포. 배우자 세포가 뭐냐? 정세포, 난세포 얘기하는 거야. 됐지? 정세포, 난세포에서만 하나씩 갖고 있고, 그 외에 정상적인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거든요. 체세포. 체세포에는 다 한 쌍씩 갖고 있는 거야. 한 쌍씩. 염색체를. 됐지? 그러면 그거만 구분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떤 세포에서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이거 체세포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종류가 있는데 그게 두 개씩 있다. 그러니까 한 쌍씩 있으니까. 그지? 두 개씩 있다 해서 2N이라고 하고, 하나씩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 종류 개수대로 그냥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핵상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2N일 때는 염색체의 수는 어떻게 될 건데? 한 쌍씩 다 있잖아. 엄마한테 받은 게 다 있잖아. 머리 굴려야 된다. 알겠지? 생각 끊기면 다 망한다. 이거 다 무너져. 해봤잖아. 실패하지 말자고. 알겠지? 한 쌍씩 다 있잖아. 그지? 다 있으니까 46개의 염색체가 다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2N일 때의, 핵상이 2N일 때의 염색체의 개수, 염색체의 수는 4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침팬지는 48. 됐지? 그러고, 그럼 N이면 어떻게 되겠니? 그 중에 딱 하나씩만 있을까? 아니야, 그지? 딱 반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염색체의 개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23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계산이 어렵진 않지? 딱 정립해둬야 됩니다. 됐나요? 핵상은 이겁니다. 자, 그럼 핵형은 뭔데? 좀 읽어보면 되는데, 일단 내가 설명을 할게. 핵형은 실제로 염색체를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시기가. 어떤 세포에서. 뭐? 아까 말했잖아.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 모양으로 보이거든, 실제로. 됐니? 그러면 이 염색체가 왜 염색체라고 했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광학현미경. 좀 덜 비싼 현미경 있잖아요, 그지? 광학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뭐가 보이더라고. 굵직굵직하게. 오케이? 그래서 그걸 염색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염색체가 있을 때, 즉 세포 분열 시기에 그 세포 원래 핵 안에 있던 그 염색체들의 전체적인 상태를 핵형이라고 하는 거야. 전체적인 상태. 그럼 전체적인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건가? 볼까?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모양은 어떤지, 크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전체적인 상태. 그거를 전체를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특징을 보면, 염색체의 어떤, 외형적인 특성이다. 핵형은.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 특징을 보면, 종에 따라 핵형이 다르다. 이거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의 핵형은 어때? 나하고 채은이는 같을까, 틀릴까? 대답해 볼래? 누군가가? Answer me. 지금, 너가 대답해야 될 것 같아. 네. 같다고 얘기해줘. 네. 땡. 왜 땡일까? 도리도까? 뭐라고? 너는 XX고 난 XY잖아. 딴 건 다 똑같아요. 그지? 크기 모양은 같을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정보는 좀 다르겠지. 그지? 근데 성염색체가 하나가 다르잖아. 조금이라도 다르면 핵형은 다르다고 얘기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남자와 여자는 핵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됐지? 46개가 있는 생명체 또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응? 다른 생명체가 있어. 뭐, 강아지 풀인가? 뭐, 비슷한 애도 46개 있는 게 있거든? 풀떼기, 길가에 있는 거. 됐니? 핵안에 46개 있대. 걔하고 우리는 핵형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개수만 같지, 크기 모양도 다 다른 거야. 하나하나 다 다른 거야. 채은이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응? 다른 거는 개수도 맞고 크기 모양도 다 같아. 딱 하나, 성염색체 하나만 다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른 종하고는 개수가 같다고 해도 각각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핵형이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수가 같다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생물 종에 따라 반드시 핵형은 다르고요. 성별이 같으면 핵형은 같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반대로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중요하겠지? 그지? 밑줄, 빨간 줄로 해줄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 핵형 분석을 어떻게 하면 돼? 감수 분열,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를 광학 현미경으로 딱 째려봐서 개수도 세보고 크기도 따져보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게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핵형 분석. 핵형 분석할 때에는 세포 분열 중기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한다. 자,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면 다 염색체 보입니다. 다 보여요. 분열할 때만 보여요. 분열 안 할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면 그 분열 시기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기 때가 가장 유리하다. 이걸 따지기가. 염색체들의 개수, 크기, 모양을 따지기가 가장 유리하다. 왜? 처음에 전기에는 처음으로 이제 염색체가 만들어져 있어. 막 이렇게 질서 없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 막 겹쳐져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한 사람 뒤에 안 보이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처럼 염색체가 다 따로 구분돼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중기 때 뭘 하냐면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가 너네들이 교실에서 이제 학교에서도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애들하고 장난치고 있다가 선생님 와서 바로 앉아! 하면 쭉 바로 앉을 거 아니야. 요즘에 이렇게 화 안 내지. 그지? 바로 앉아 이렇게 해서 바로 앉을 거 아니야. 그지? 딱 질서가 잡혔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세포 분열 중기 때 뭘 하냐면 처음에 전기 때는 만들어져서 질서가 없는데 그 이후 질서를 잡아 쭉 일렬로 줄 서 얘들이 염색체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따지기가 쉬워지지. 염색체가. 그래서 중기의 염색체 사진 또는 이제 염색체 이제 현미경 그 뷰를 보고 이제 따지게 되는 거지. 핵형 분석. 아시겠죠? 자, 세포의 핵형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꼭 나옵니다. 문제가.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네. 봐봐. 성별 알 수 있어. 왜? 성염색체 X 똑같은 게 크게 두 개 있는지 아니면 하나 있고 또 다른 크기가 하나 더 있는지. 그지? 그에 따라서 X, Y는 크기와 모양이 다르거든. 일반적으로 Y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작지. 사람 Y가 작아. 그 성별도 알 수 있고 왜? 염색체 크기 모양 따질 수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염색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하나 이렇게 끊어져 있어. 이러면 이거 잘못됐네?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염색체의 정상이 아니고 이상. 됐니? 염색체 이상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유전자 이상을
유전병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유전자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거. 유전자 이상은 확인이 어때? 불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염색체 크기, 모양,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유전자 이상은 확인이 안 된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이제. 밑에 그림 한번 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상과 염색체 수의 표시 방법. 일단은,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거부터 볼게. 핵형이야. 이건 뭐냐면 쭉 줄줄이 있는 염색체들을 크기,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쌍을 만들어 본 거야. 됐니? 만들어 봤어. 오케이? 그렇게 해보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는데 여자는 XX, 남자는 X, Y 되게 작지? 그지? 이래서 이제 성도 구분할 수 있는 거지, 핵형으로. 비밀인데 알려줄게. 그러면 이 염색체의 번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혹시 알고 있는 학생 있습니까? 키 큰 순서대로입니다. 키 큰 순서. 얘가 제일, 펼쳐보면 요 정도 되는 거야, 길이가. 근데 22번, 삑! 이렇게 작지, 그지? 그러니까 키 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학교에서도 이제 번호 매길 때, 이름 가나다 순서 아니면 키 큰 순서, 이런 걸 하기도 하잖아, 그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1번이야. 이게 22번 제일 작아, 상염색체 중에. 자, 그러면 X염색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7번과 8번 정도 사이입니다. 이게 좀 큰 편에 속해. 됐니? Y염색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면 얘는 20번과 21번 사이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편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염색체 구분도 하고 핵형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볼게요. 핵상과 염색체 수 표시 방법. 그래서 어떻게 따지는지 볼게요. 아까 핵상이 뭐라고? 언반대 받은 크기 모양 같은 게 한 쌍씩 다 있으면 2n이라고 했고, 그지? 그 다음에 하나씩만 있으면 n이라고 했지. 자, 봐봐. 째려봐. 쫙 째려봐. 쫙 째려봐. 어때? 한 쌍씩 있어, 없어? 있지. 파란 거, 연두색, 빨간 거. 맞지? 한 쌍씩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핵상을 2n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염색체의 수는 그냥 카운팅이야. 개수 세면 돼.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염색체? 개수 세라고. 몇 개? 그래. 대답 좀 해줘. 알겠지? 6개 있어. 맞아. 그지? 자, 이쪽으로 와볼까? 어때? 핵상이 어때? 한 쌍씩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만 있지, 그지? 크기 모양 같은 거는. 그러니까 n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개수는 몇 개? 그럼 세라고. 3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됐나요? 오케이? 아직은 안 어렵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뭔가 다른 정보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머리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은 좀 익숙하게 잘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변별력이 만들어집니다. 변별력이. 왜? 아예 시도하다가 머리 쓰는 문제에서 그냥 무너지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점수 차이를 낼 수 있고 좀 익숙하게 잘할 수 있으면 큰 점수 차이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유전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저기 밀려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그 얘기입니다. 수업도 듣는데, 그지? 문제풀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연습하게 하려고 하는 수업도 듣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겠지. 집중해서 좀 봅시다. 알겠지? 한다. 자, 이거 개념 2. 사람 염색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짧게만 설명해도 돼. 왜? 이미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설명했잖아. 보면 사람의 상과 성 염색체. 체세포의 염색체 46개, 1종. 그 중에 44개. 그러니까 22쌍. 1번부터 22번, 22쌍. 이게 상 염색체고 남자와 여자 공통을 갖고 있다. 맞지? 그리고 성은 뭐다? 남자, 여자 다른데, 남자는 X 하나, Y 하나. 여자는 X 2개. 근데 그 X는 뭔지? 엄마가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거.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아까 나왔던 그림입니다. 이제 따로는 설명 안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 핵형. 요 그림은 핵형입니다. 그리고 이거 쌍 있어서 이제 핵상 2n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n인데 그냥 염색체 수로 표현할 때는
2n 있고 46, 2n 있고 46이라 해도 돼. 근데 이제 성이 다르니까 구분할 때는 2n 이꼴 상은 똑같으니까 44 더하기에 xx나 xy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지. 안 어렵지? 괜찮지? 재미없니? 괜찮아? 할만해? 저걸 봐서요. 아, 점수표. 또 적어야 뭐 이런 거지. 알았어. 이따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사람 성결정에 대해서 저번 수업 때 얘기했지, 그지? 그러나 한 번 더 할게. 성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즘에는 너네 때만 해도 딸이 생겼다고 싫어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근데 나 때는 그 딱 세대가 딱 보통 평균 부모님보다 내가 조금 나이가 어릴 텐데 어쨌든 세대 차이가 있잖아. 그지? 나 때까지는 딸이면 싫어했어. 좀 약간 평균적으로. 딸 좋아하는 집도 있었겠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 많이 낳으면 저 애미는 왜 딸만 낳냐 이렇게 막 여자를 욕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 요즘에 없지. 진짜 요즘에 그런 할머니가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너무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성을 결정하는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난자가 아니고 정자야. 명백히 설명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정자는 성 염색치를 뭐니? 딸한테는 X를 주는 정자가 있고 아들한테 Y를 주는 정자가 있잖아. 그지? 난자는 무조건 X를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맞지? 근데 Y를 주는 그 정자에만 뭐가 있냐면 남자로 발생되는, 엄마 뱃속에서 남자로 발생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X를 갖고 있는 정자를 받았기 때문에 딸이 나오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결정에는 Y 염색체에 있는 성결정하는 남자라는 성을 결정한 유전자가 오로지 책임이 있는 거다. 됐나요? 진짜 특이한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Y 받았어. Y 받았어. 잘 생각해봐. XY야 남자지. 근데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웃긴 게 Y를 받긴 했는데 그 Y 염색체에 그 유전자가 없어. 또는 유전자가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되게? XY 염색체 갖고 있는데 여자가 돼. 여자가 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게 뭐냐면 유전병. 유전자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오해하지 마. 여자가 된 게 병이라는 건 아니야. 유전적 현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보통은 유전자가 잘못되면 원래 유전자가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기능이 있을 건데 그 기능이 어때? 잘못되겠지. 병이 나타나. 보통은 병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에 대한 것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케이? 딱 집중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갑자기 눈빛들이 좀 세졌어. 좋아요. 염색 분체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염색 분체가 뭔데? 이겁니다. 이거 뭐게요? 이거는 염색사라고 생각하면 돼. 염색사. DNA가 줄줄이 있지? 그러다가 이거 뭐 어떻게 될게요? 요거 하나 있었는데 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줄이 두 개 있어. 뭐냐면 복제가 되는 거야. 복제가 될 때가 있어. 언제 복제가 되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아? 그냥 정보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언제 복제를 하냐면 이 세포가 있다가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니야.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어때? 이 세포에도 분열될 때 이 세포에도 정보를 주고 이 세포에도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정보를. 그때 복제를 하게 돼. 나 이제 나중에 세포 분열해야지라는 걸 결정하면 그때 이렇게 DNA를 복제해서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 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분열 시기로 들어가는 거지. 분열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분열하는 시간은 분열기라고 하는데 그 분열기가 딱 시작된다는 증거가 뭐냐면 세포에서 염색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분열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 이전까지는 염색체의 모양으로는 안 보였거든. 풀어져 있었거든. 실처럼. 염색사. 실사자야. 됐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두 줄이 똑같은 정보인데, 한 줄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한 줄이 뿅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줄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줄이 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똘똘똘 감겨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정보하고 이쪽에 있는 정보는 뭐니? 똑같이. 왜? 이거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었잖아. 똑같은 거잖아. 이 두 줄이. 그러니까 이 줄하고 이 줄은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동원체라고 하는 어떤 구조와 단백질로 이렇게 꼭 묶여 있거든. 이렇게 꽃다발처럼. 됐니? 묶여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전체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를 뭐라고 하냐 하면 얘는 염색 분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까 그 앞에 그림에서 여기 염색체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난 염색체 6개라고 예지가 얘기했었잖아. 그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정의에 의해서는 얘는 염색 분체야. 하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유전 정보의 종류로서 염색체의 개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6개라고 해. 근데 엄밀하게 그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는 염색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 이거 뭔데? 염색 분치. 제목이 그거 아니야. 염색 분치 형성과 분리. 이제 형성됐잖아. 그지? 하나 얘기 안 하고 넘어가네. 자, 여기 이런 염색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요만한 염색체가 있다고 치자. 귀엽지? 그지? 이 염색체는 번호가 같아요? 달라요? 번호가 같냐, 다르냐? 크기 다르면 번호 달라. 다른 염색체지. 그지? 그지? 어쨌든 여기에도 염색 분체가 있고 분체가 있잖아. 그지? 얘도 염색 분체, 얘도 염색 분체, 얘도 이렇게 염색 분체라고 해. 그러면 얘들의 관계와 얘들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동원체에 묶여 있으면서 정보와 크기와 모양이 같고 정보가 똑같은 이 두 염색 분체를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 용어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자매 염색 분체. sister. 그럼 얘들은 자매 염색 분체가 아니지. 이 관계는 자매 염색 분체가 아니고 이 관계가 자매 염색 분체. 얘들은 또 서로 이 작은 것들끼리 관계가 자매 염색 분체인 거지. 됐지? 그다지 어렵지 않지, 그지? 응, 해보면 하지. 요거도 알고, 그 옆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에 모는 엄마입니다. 엄마. 왜 엄마라고 하냐면, 이따가 세포 분열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포를 엄마 세포라고 하고, 그럼 분열이 된 세포를 뭐란다? 딸 세포라고 합니다. 딸 세포. 됐지? 자, 모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복제가 됐어. 그러니까 정보 한 세트가 있었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 그지? 두 세트가 된 거, 똑같은 게 두 세트가 됐어. 이제, 세포 분열 시기로 들어가면 이제 염색체가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염색 분체들, 요거 중간에 묶여있는 거 동원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포 분열을 하고, 마지막 결과에 보면, 이거하고 이거 정보를 똑같다고 했잖아. 양쪽 세포한테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복제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거지. 염색 분체를 가져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원래 엄마가 갖고 있던 정보를 다 갖고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염색 분체의 분리라고 하는 거죠. 분리.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저기까지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탐구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에 보면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실험 또는 이제 탐구, 그거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읽어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염색체 사진을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 사진을 실제로 오리래. 염색체 모양으로. 이런 사진은 이렇게 보입니다. 봐봐. 이거. 자, 오른쪽에 자료 분석 이런 식으로 막 길서 없이 막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오리는 거지. 오려서 이제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쭉 나열한 다음에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자. 뭐 이런 거야. 어렵지 않겠죠? 그지? 가위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 자료 분석. 이거는 꼭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조금 더 수준 높게 나올 건데, 이거 이해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진행이 안 되지, 문제가. 볼게. 이거야, 이거. 자료 분석. 윤성아? 이거야, 이거 자료 분석, 요거. 이거 볼 거야.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게. 그림은 같은 종에 속한, 같은 종이래. 두 동물이 세포 가나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이거 조심해야 돼. 문제에서 염색체의 일부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모든 염색체를 나타내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윤성아, 정신 차려라. 수업할 때는 정신 차리는 거다.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이건 보통 이제 이 포유동물,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은 방법이네. 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됐니? 네, 당연한 거다. 그냥 안 읽어도 돼, 이거. 됐니? 지금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나와 있다는 거는 알아야 돼. 일부만 나와 있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것들과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판단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 했지?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가나다가 있습니다. 우리 했던 대로 해볼게. 자, 같은 거. 한 쌍씩 있는데, 이거는 쌍은 쌍인데 크기 모양이 달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핵쌍이 2n이며, 전체가 염색체의 개수가 6개이긴 한데, 크기 모양 같은 건 상염색체로서 4개고, 얘들은 아마도 크기 모양이 다르니까 X 하나, Y 하나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나와볼게. 다 같지? 그지? 그리고 얘들은 염색 분체 형태로 있었지, 그지? 하나씩만 있었는데 얘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로 2개씩 있는 거야. 맞지? 맞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핵상이 2n이며 뭐니? 4개 있고 상염색체. 그 다음에 뭐 X 2개 있겠지, 그지? 크기 모양 같으니까. 성염색체도 크기 모양이 같으니까 XX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여기서 성염색체가 크기 모양이 달라서 XY라고 내가 표현했거든. 근데 성염색체인데 크기 모양이 같다면 이건 XX잖아. 같은 종이기 때문에 봐봐. 크기 모양 같은 게 다 번호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이 크기 모양은 이거하고 같은 거야. 이거는 요거하고 같은 거야. 그럼 이거는 이거하고 같은 거고 얘는 얘들하고 서로 반대되는 성염색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XY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다고. 확정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이거 볼까? 3개밖에 없네? 그리고 쌍이 없네? 그러니까 N이지, 핵쌍이. 그리고 3인데, 여기서 보면 이 세포들을 알고 같은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지금 요게 뭐다? 성염색체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봤을 때 뭐다? X가 아니고 Y와 크기 모양이 같지, 그지? 자,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대. 이해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다시 할게. 나한테 문제가 있나? 어떤 동물의 염색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 성염색체는 XXXY라고 했기 때문에 성염색체도 다 있겠지. 모든 염색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세포들 보니까 쌍이 있으니까 2n인데 그건 이해되지? 쌍이 있으니까 2n인데 상염색체는 당연히 엄빠한테서 받은 크기 모양이 같은 거 아니야, 그지? 번호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크기 모양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상염색체라고 우리가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쌍이 있는데 근데 크기 모양이 다르거든. 그럼 이거 상염색체가 아니라고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잖아. 상염색체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면 성염색체이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잠깐만. 성염색체이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같은 종이잖아. 같은 종이 세포인데 여기 보니까 크기 모양 같은 게 여기 있고요. 이 크기 모양 같은 게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돼야 되는 게 여기 있는데 얘는 크기 모양이 같은데 맞지? 아니 2개가 있다고 해봤자 길이하고 이게 같잖아. 근데 얘는 다르지. 그럼 다를 수 있는 게 뭔데? 성염색체 중에 Y라고. 서로 같은 게 동시에 있는 건 반드시 X지.
y는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 맞지? xx 아니면 xy니까. 서로 크기 모양 같은 게 있는 건 반드시 x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쪽은 x가 하나 있으면 y도 하나 있네. 작은 거. 다른 거. 그지? 근데 그 다른 게 여기 있잖아. 이거 y라고,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기 모양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이거 같은 종이니까, 이거 하나하나는 요런 종류하고 요런 종류 하나씩일 거야. 맞지? 그래서 핵상 n, 그 다음에 상념 숫자 2개 더하기 y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안 좋아 보이네. 이거 저번 수업부터 해서 여기 하고 있는 거야. 동영상 올릴 테니까 주말에 보고 다음번 수업 때 좀 확인할게. 이건 못 따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너 좀 알고 있다고 아는데 그래도 그거 정리한 겁니다. 됐지? 이거 정리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상이다, 성이다, n이다, 2n이다, 성인데 x다, y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충분히 할 수 있어. 집중력이 있어야 돼, 근데. 집중력 없이는 이게 어려워집니다. 알아두시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응? 성공하고 삽시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살지 말고 성공하고 살자고. 예,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게 나오면 못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거 애들 못하겠다. 내가 하면 이거 훨씬 유리해지겠다 생각하고 딱 집중해서 자기 거 만들으라고. 알겠지? 응?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 많이 안 남았어, 오늘 설명할 거. 세포주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요것도, 나름대로의 논리로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덜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야, 내가. 보자고. 세포주기에 대한. 세포주기? 주기가 뭔데? 주기? 뭔가 똑같은 게 반복되면 그 반복되는 하나의 단위를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주기! 이게 아니고, 반복되는 하나의 단위를 주기라고 하는 거야. 세포가 무슨 주기가 있지? 세포가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고 분열해서 또 작은 세포가 돼, 딸 세포가 되고 성장하고 분열해서 또 딸 세포가 되고 이러면 이게 한 번 이렇게 딸 세포가 될 때까지를 한 번을 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거야 세포 주기가. 주기라고 해도 이건 시작 지점이 있어요. 주기.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서산용어 운동장에서 그 100m 달리기 출발 지점에서 운동장 있지? 서산용어 있지? 출발점에서 이러고 있다가 뛰기 시작해. 뛰기 시작해서 이렇게 돌고 계속 돌아. 내가 계속 돌아.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주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시작 지점은 어디지? 내가 시작한 100m 출발선이지. 그지? 그런 것처럼 세포 주기도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냐고 내가 물어볼 거거든? 대답 못 할 거거든? 내가 할게. 뭐 때문에 주기 있는데? 분열하는 것 때문에 주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딸 세포가 딱 만들어졌을 때 이때를 시작 지점으로 합니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명확하게 약속돼 있어. 됐지? 그래서 세포 주기는 언제다! 라고 하면 되냐? 분열기가 딱 끝나서 띠리링 G1기라는 시기로 딱 들어갔을 때가 세포 주기의 시작 지점이다.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해야 돼? 그 딸 세포가. 이 딸들 어떻게 됐지? 조금 했다가 이렇게 컸지? 성장했지, 그지? 그러니까 세포도 마찬가지야. 자기 어떤 역할, 기능을 하려고 하면 성체가 돼야 돼, 성체가. 너네들 지금 성장해서 좀 있으면 그지? 아줌마들 되잖아. 그러니까 성인이 되잖아. 맞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딱 세포가 태어났다, 딸 세포가 됐다라고 하면 성장하는 시기가 필요해. 에너지를 갖추고 기능을 갖추고 성장하는 시기에 필요하다고.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옷 브랜드 상표 이름 아닙니다. 사이라는 뜻이 갭, 그지? 갭, 갭 사이 시기라 해서 그 갭에 G를 써서 G 시기 중에 첫 번째 시기를 해서 G1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사이인데? 친구 사이는 아니야. 분열하는 시기의
분열기에서 사이 시기라는 거야.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 시기. 됐지? 그럼 분열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사이 시기라고 하면 되겠네. 지 시기라고 하면 되겠네. 이제. 됐지? 그래서 지원기라고 해. 이 전체가 지 시기야. 근데 여긴 지원기. 근데 이 사이 시기를 한자어로는 사이 간자를 써서 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간기. 간격할 때 간이야. 됐지? 간기라는데 이 사이 시기가 명확하게 하는 어떤 행동이 구분되어 있는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그냥 지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원, 이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습니다. 간기가. 간기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자, 잘 생각해봐. 시작했어. 성장했어. 다 컸어, 이제. 그럼 뭐 해야 돼, 너는?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 대학교는 자기 어떤 뭐 직장이나 이런 거 좀 아무래도 좀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전공을 찾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맞지? 자기 운명을 결정해. 언제 결정하냐면, 지원기. 다 성장해서 이제, 성장이 거의 끝났을 때 결정을 합니다. 세포도 결정을 해.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지금 피부세포가 완전히 날아가고 난리 났으니까 피부세포가 돼야지. 이렇게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세포분열 못 하게 됩니다. 운명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지원기에서 성장한 세포가 이 세포 주기, 이렇게 시계처럼 계속 도는 세포 주기를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 어떤 운명이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거야. 자기 기능이 결정되는 거야. 됐니? 빠져나가면 이제 이 시기로 얘기하자면 이때 뭐라고 하냐면 지제로기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포가. 빠져나가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제로기 들어갔을 때 이 세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분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쓰라고, 쓸할 때. 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분화되면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처음 유전, 뭐 세포 이런 거 배울 때 보는 그런 세포 모양이 아닌 특이한 모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 적혈구 어떻게 생겼어? 약간 던킨 도너츠인데 구멍이 안 뚫리는, 그지? 던킨 도너츠로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특이한 모양이 돼. 피부세포 어떤지 아니? 피부세포 되게 웃기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평평한 세포가 아니야. 이건 좀 오반데? 세포인데 약간 각져 있어. 각져 있다? 그리고, 지금 내 피부세포 얘기한 거다. 너네 위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피부세포 하나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세로로 되게 길고, 가로는 좀 얇으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각이 져 있다고. 하나의 세포가. 우리 동글동글한 이런 세포가 아니라고. 피부세포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 이런 세포들이 줄 서서 이렇게 딱딱딱 붙으면 어때? 두꺼워지겠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잘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기 운명이 결정되니까 자기가 필요한 모양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분화된다라고 얘기해. 세포가 분화된다.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오케이? 다시 내려가야죠. 됐고. 분화됐어요. 분화될 수도 있다고. 근데 어떤 세포는 다 분화만 되면 어떻게 돼? 세포 분열 싹 다 분화되면 이제 세포 분열할 세포 없잖아. 그지? 안 되지. 항상 분열한 세포는 조금씩 남겨놔. 그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교과서에는 설명 안 합니다. 근데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줄기세포. 우리 몸에는, 이게 나 야구하다 상처 났거든? 상처 좀 여기 심하게 났어. 그렇지? 확 슬라이딩 공 잡고 하다가 상처 났단 말이야? 그지? 여기 지금 피부세포 탈락됐겠지? 그러면 그 진피, 안쪽, 피부, 그지? 안쪽 피부에 피부 줄기세포가 있어. 여기 상처 났네? 세포 분열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를 다시, 새로운 정상적인 세포를 주면 여기 다시 정상적인 피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세포들이 부족하거나 탈락해서 필요할 때, 다시 계속 세포 분열로 세포수를 늘려서 공급해주는 세포들,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들, 이걸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럼 줄기세포는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지원기에 다 성장한 세포가 분화되지 않고 지제로기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분열해야지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야. 분열해야지라는 결정. 됐니? 분열을 결정하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니? 두 세포가 될 거니까 한 세포만 유전 정보 주고 한 세포 안 주면 얘 바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한다고? 아까 말했지. 복제한다고. 정보를.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시기로 들어. 세포 분열. 정신 차리고. 세포 분열을 해야지라는 결정을 하는 순간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유전 정보야. 한 벌 더 있어야 돼. 양쪽으로 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지원기가 지나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해야지라는 결정을 하면 뭐부터 하냐면 DNA를 복제하게 됩니다. 세포 중에 계속 도는 세포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한 벌 더 만들어 놓는 거야. 됐나요? DNA 복제가 끝나면 이제 분열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세포 분열 시기로 들어가면 세포 분열 시기 때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 잘 못하거든. 본격적으로 분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모든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짧은 G2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G2기. 이때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어떤 단백질이나 에너지를 합성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두 가지 이슈, 특히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를 이 양쪽으로 끌어가는 단백질 실이 있거든. 그게 방추사라고 하는 거야. 방추사. 됐니? 방추사는 딱 분열기면 필요해. 오케이? 세포 분열하고 하고 나서는 필요 없으니까 분해돼. 그러니까 분열할 때는 다시 방추사를 만들어야 될 거야. 분열하기 전에. G2기 때 만들어. 그리고 에너지 아까 뭐 만든다고 했지, 분열기 때.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는 이때 만들어야 되지. 에너지는 뭐지?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TP지. 그지? 방추사 ATP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는 시기. 준비하는 시기. 뭘?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다. 그게 G2기라고 얘기한다. 됐죠? 아, 다 준비됐어. 이제 들어가면 돼. 들어갈 때 딱! 분열기다! 라는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안 보이던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분열기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야. 분열기에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고 할 때 두 가지 증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안 보이던, 염색사로 풀어져서 이제 뿌옇게만 보이던 게 현미경으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염색체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면, 분열기, 전기, 전, 중, 후, 말기 중에 첫 번째 시기 전기에 들어갔다고 하고, 또는 세포 분열을 하면 핵막이 있으면 안 돼요. 양쪽을 끌어가야 되잖아. 그치? 핵막을 풀어놔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염색체가 딱 보이기 시작할 때 핵막이 없어져. 됐니?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분열기에 들어갔다. 전기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쭉 또 나눠지고 해서 전, 중, 후, 말기가 끝나고 완전 덩어리가 딱 똥! 이렇게 떨어지는 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합니다. 세포질이 뭐냐면 뿅! 세포, 핵, 와! 있다고 하면 먼지야. 있다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 있잖아, 그지? 이 공간에 있는 물질들 전체를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세포질 분열은 뭐냐면, 이렇게 땅, 이렇게 완전히 그 물질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어디 있니? 분열기 맨 끝에 있죠? 그지? 분열기 맨 끝에. 그러면 그 이전에 뭐 했는데? 염색체가 나눠졌을 거거든. 염색체는 어디 있었지, 원래? 핵 안에 있던 유전 정보잖아, 그지? 그래서 그 이전에 전중 후 말기는 핵 분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완성되면 이제 뭐 한다? 아예 두 개로 나눠지는, 덩치가 두 개로 나눠지는 세포질 분열이 마무리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뭐가 생겼어? 딸세포 두 개가 생겼지. 시작. 그지? 세포 중에 시작. 다시. 그래서 딸세포가 지금 여기서부터 또 설명하면 똑같은 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지? 한 주기 다 설명했으니까 끝났어. 세포 중에 이렇게 구성된다. 됐죠? 그러니까 각 시기에 필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원기 때는 성장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성장 다 끝났으면 결정을 해야 되고, 운명 결정하는 것 중에 아예 그 세포 주기에서 빠져나가는 분화되는 어떤 세포들도 있고, 일부만이 이제 다시 분열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정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서 복제하고, S기라고 하죠. synthesis,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뭐 고등학교 영어 수준의 단어지, 그지?
synthesis, 합성이라는 시기, S기라는 게, S기를 지나서 이제 G2기가 된다고 하는 건 이제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 그렇잖아.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은 버틸만 하니? 조금 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아? 바로 가서 넌 좀 쉬어야겠다, 그지? 뭘 잘못 먹은 거야? 뭔지 이유는 몰라? 아픈 이유. 자, 체세포 분열에 대한 게 이제 아까 핵분열, 세포질 분열 이런 게 있다고 했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아주 짧습니다. 이거 다 설명 못 합니다. 짧습니다. 그럼 뭐냐면, 세포 분열, 우리 몸에서 하는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있어. 뭐냐면, 한 세포가 나눠져서 또 이 세포, 두 딸 세포가 원래의 엄마 세포, 모세포하고 똑같은 정보를 다 갖고 있는 분열이 있어. 이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세포, 난세포를 만드는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 한마디로 감수 분열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치? 이게 두 종류의 분열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약 60조에서 100조 개가 된다고 했죠. 그지? 미안해, 침 뗐어. 60조에서 100조 개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0.1% 정도만 생식세포 분열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체세포 분열을 하거나 체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세포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는 다 체세포이고, 그지? 자식에게 물려줄 어떤 유전자를 준비하고 구조를 준비하는 것만 생식세포 분열일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수업 때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핵형 분석과 그 분열 기준으로 핵상과 핵형 그리고 유전자의 어떤 상대량을 따지는 이제 머리 쓰는 문제의 시작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번 수업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시험 직후 수업이라서 출석률이 좀 낮았고, 그래서 짧게만 했고 동영상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봐봤자 1시간 반 안쪽일 겁니다. 아마 두 개 합쳐서 봐봤자 이거는 반드시 복습을 하고 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거 시작 지점 수요일 정도면 아예 본격적으로 다 들어가 버릴 건데 그때는 좀 적응해서 이제 도전해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석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알겠지? 어려운 거 할 때 빠지면 좀 어려워. 실제로 따라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아이고, 수고나.